첫 번째 사례인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침실 벽체에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했는데 입주자가 침실 벽체가 울퉁불퉁하고 도배 들뜸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거실 천장에 도배에 들뜸이 있으므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하자담보 책임기관이 경과해서 하자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강의를 하게 하는 힘입니다. 꼭 구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한 지 6년차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건축 실무를 비롯해서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콘텐츠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2025년도에는 새로운 콘텐츠로 아파트 하자 사례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입주하면서 사업자와 하자 관련된 부분으로 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입주자분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자와 시공사 그리고 또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에 하자 문제 때문에 분쟁이 시작되고 잘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해결이 안 될 때 법적으로 하게 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자 분쟁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하자 분쟁 절차와 사례 두 건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혹시 이러한 문제에 해당이 된다면 이 내용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한 그 자료집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에 발간한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이 발간이 됐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4건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한 그 하자 사례가 여기에 실려 있는데요.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국토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위원회에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 개략적인 절차를 먼저 보고 두 개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국토부가 하자로 인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보게 되면 하자 심사와 분쟁 조정 그리고 분쟁 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하자 문제를 판정을 하고 이게 하자다 아니다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분쟁 조정도 있는데요.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등에 대한 주택의 입주자 등과 사업 주체 간의 분쟁 그리고 하자의 책임 범위 등에 관련된 사업 주체, 설계자,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분쟁 재정 같은 경우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서 인과관계 유무 및 피해액 등의 법률적 판단을 내려서 분쟁을 해결하는 게 주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자의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36조에 나와 있는데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치마, 그리고 파손과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그리고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결함이 있는 것을 하자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담보 책임기간 같은 경우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내력 구조별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기간이 10년으로 나와 있고요.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이 부위별로 별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및 조정 결과의 효력을 보면은 하자 심사 같은 경우에 하자 판정을 한 다음에 하자 보수 불이행을 할 경우에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부과를 한다는 부분이 하자 심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분쟁 조정 같은 경우는 분쟁 조정이 성립할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행하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분쟁 재정 같은 경우는 재판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취하한 경우에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자 심사와 분쟁 조정에 관련된 신청 대상 및 신청 자격을 보면은 신청 대상은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의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주상복합 건축물은 주택과 공용 부분에 한하고 있다.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한 다음에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이 부분은 2017년 10월 19일 이후에 중공검사 받은 경우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또 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하자 신청, 하자 분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신청 자격을 보면은 입주자,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당과 관리주체, 그리고 사업주체, 설계자, 감리자, 이렇게 4개 관계자가 하자 심사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된다면은 국토부에 하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요. 왜 국토부에 신청하느냐? 일단 비용이 절감되고 또 법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은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고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국토부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개략적인 하자 심사와 분쟁 조정 절차를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하자 심사에 관련된 2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침실 벽체에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했는데 입주자가 침실 벽체가 울퉁불퉁하고 도배 들뜸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사업 주체는 위원회의 하자 판정 결과에 따라서 처리 예정에 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자심사위원회의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벽에 돌출된 부분이 보여지는데요. 마치 못이 있는 것처럼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벽체 요철이 있고요. 이 부분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단면적으로 보니까 도배 들뜸이 나와 있는 그 사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침실 벽체 시공의 미흡에 관련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자 심사와 관련된 조사 내용을 보니까요, 관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이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34조에 도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배 같은 경우는 시공산 결함 등이 있는 원인이 되어서 도배지와 시트지에 발생한 들뜸이나 주름, 이음부가 벌어진다든가 이러한 문제로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죠. 다만 봉투 발음 등이나 시공 특성으로 발생하는 들뜸 등의 현상은 하자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시공 상태를 봤는데요, 현장 실사를 했고요. 그 결과 침실 벽체의 요철 2개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정한 결과는 침실 벽체 시공 미흡건에 관련해서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벽체 요철이 발생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시공 하자로 판단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정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와 같은 유사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이 내용을 참조를 해서 여러분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정책자료실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책자료실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자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을 하면은 PDF 파일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실의 들뜸, 주름 이런 부분은 하자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거실 천장에 도배에 들뜸이 있으므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하자담보 책임기관이 경과해서 하자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입주자는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사업 주체는 이미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하자가 아니고 입주자가 비용을 들여서 재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거실 천정인데요, 명확하게 보게 되면은 주름 같은 그런 들뜸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천장지 주름이나 들뜸의 사진이 명확하게 보여 있는데요, 마치 전선이 묻어 있는 것처럼 평탄하지가 않고 불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천정지 주름 및 들뜸 명확한 시공 사진이 나와 있고요. 석고보드 접합부 단차도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례는 거실 천장의 도배 문제, 특히 주름 및 들뜸에 관련된 하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자 심사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니까요, 설계도서를 먼저 참조를 했습니다. 사용검사도서 검토를 했고요. 경량철골로 된 천장틀과 석고보드 위 천장지로 설계도서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도서를 보니까 천장 상부에 경량철골 천장틀, 석고보드 위 천장지 이렇게 설계도서에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죠. 여기서도 관련 기준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사례처럼 34조의 도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도배지와 시트지에 발생한 들뜸이나 주름, 이 부분이 시공상의 결함이냐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시공 상태를 조사를 했는데요. 현장 실사를 했는데 신청인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피신청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했고요. 거실 천장지의 주름, 들뜸이 10개소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지 이면에 석고보드 접합부의 단차가 1.55mm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는데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025년 2월 1일에 끝난다. 이렇게 봤을 때 2월 1일 이전에 하자 보수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 1월 30일에 하자를 발견을 해서 하자 보수를 요청을 했다면은 이 부분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실필 미루다가 시공자가 2월 5일 날 알게 되면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이렇게 억지를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명하게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하자보수는 유효하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거실 천장 도배 주름 및 들뜸 건은 공사장 잘못으로 인해서 석고보드 접합부에 단차가 발생했고 천장지에 주름 및 들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시공하자로 판단한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공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2개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하나하나씩 이런 하자 사례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하자 문제를 이 내용을 가지고 명확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문제라든가 시공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특히 하자 같은 경우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사례를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해서 공부해 보시고요. 2025년도에 새로운 컨텐츠로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